안녕하세요. 매번 그 설명회 때 원장님께서 계속 나오셨잖아요. 근데 올해 일단 고3 학부모님들,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학원에서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오규석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여기저기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들 이제 뭐 당장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저기 이제 뭐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지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학교마다 또 이제 설명회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천차만별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워낙 전형이 계속 매년 한 해 한 해 다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정보를 들으시면서 오히려 좀 혼란스럽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설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제 대학 하나 요강을 가지고도 1시간, 1시간 반씩 설명회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고3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것처럼 뭐 전국 모든 대학 또는 서울 모든 대학, 모든 대학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솔직히 전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공통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그 6평이 마쳤고 또 이제 좀 있으면 기말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실제로 대학을 지원할 때 물론 이제 뭐 끝나고 나면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 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도움 없이 실제로 학생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1차적으로 대학 라인을 잡아보고 또 지원 전략을 이제 좀 수립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조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뭐 제가 지금 할 시간이 뭐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그렇게 되니까요. 자료나 이런 부분들 제가 시간에 따라서는 자료를 조금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넘길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이제 지원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프린트 부분도 나중에 한번 꼭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실제로 대치 쪽 그리고 이제 뭐 교대 쪽, 서초 쪽 이렇게 계속 이제 컨설팅 쪽만 계속 진행을 하다가 그때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컨설팅 오시면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이렇게 학교 라인을 잡아오면 어디서 잡으셨냐? 그러면 다니는 학원에서 잡았다. 그러면 제발 학원 컨설팅은 받지 마셔라. 이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제가 학원에 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누가 컨설팅을 하느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여기 학원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최근에도 계속 지역에 계속 컨설팅을 나가고 있어요. 뭐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다녀보면은 실제로 일선 뭐 지금 현장에 계시는 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학생들 또 간혹 다니다 보면은 다른 학원 원장님들 또 이제 컨설턴트 분들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실제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는 해요. 정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잘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목차로 넘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어느 학교에 지원을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요 4가지 정도를 순서대로 한 번씩 파악을 해 보시는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작년 저희 학원에서 나간 학생 샘플을 가지고 잠깐 와봤습니다. 얼마 전에 육모 치셨죠, 그죠? 육모를 치고 나서 저희 학생들도 어떤 애들은 굉장히 잘 쳤다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못 쳤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이번에 시험을 성의 있게 안 봤다, 잤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 예상 수능 성적 요 부분을 분석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시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은 6월 모평,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3달이죠. 그죠? 3달 뒤에 칠 9월 모평, 이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선을 1차적으로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월 모평 점수를 실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3월하고 5월 뭐 이렇게 모의고사 작년에 칠 때는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인데 실제로 6월 모평에서는 3등급까지 이렇게 떨어진 이런 케이스고요.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을 이 당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한번 잡아 본다라면은 100분이 233 정도,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권 주요대, 예, 저희가 말하는 뭐 아주대나 이런 데까지도 지원이 힘들고요. 명지대나 경기대선까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모의고사에서 나는 정시를 그러면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명지대와 경기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성적이 오른다라면 어디까지 쓸 수 있겠느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기존에 3월에서 5월에 나왔던 요 등급, 뭐 수학 등급이 2등급 정도, 그리고 탐구 과목이 2등급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대학 라인은 국민대, 숭실대 라인 정도입니다. 25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그러면 나는 수시를 쓸 때 적정을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상향 위주로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안정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1차적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어떤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적인 정시 지원 가능 라인을 한번 잡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이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그 상황인데요. 이 내신 성적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과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떤 과목을 보느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상위권 친구들이 보통 교과 전형으로 많이 쓰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전교과를 반영을 해요. 소위 말하는 일본어나 기술과정이나 이런 과목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고, 반면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기타 과목이 빠지죠. 국수영, 사과, 한국사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이런 어떤 반영 방법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갈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수형 사과를 했을 때 1.89 정도, 그리고 전교과를 하면 거의 2등급까지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당시에 경희대를 썼다라고 한다면은 경희대는 그 당시에 국수형 과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 점수, 학교에서 얘기하는 내 내신이 몇 등급이다 라는 그 내용보다 조금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을 우리가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 성적에서 강한 거, 약한 거,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시죠. 성적이 쭉 오르면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적 변동, 이런 추이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참고로 자연계열 학생이에요. 자연계열 학생인데 전체 교과보다 수학과학 성적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실제로 과목별, 이 교과별 성적에서도 지금 수학 부분, 그리고 과학 부분이 뭐 국어나 사회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점수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종합전형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종합전형도 대학에 따라서 또는 그 종합전형의 유형에 따라서 이런 성적이 얼마나 그 이제 유불리를 조금 결정을 할지는 조금씩 차이는 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성적의 패턴이라면 뭐 교과 이외에 종합전형에 충분히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성적 분포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지금 진명 저희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때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그래서 뭐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좋은지, 또 영역별로 학기별 성적 변화 추이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시 모의고사를 통한 정시 지원 가능성, 또 수시 성적을 가지고, 이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시 지원 가능한 그런 가능성들을 두 개를 봤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부분이, 자, 방금 앞에 학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유형이 될 겁니다. 그죠? 학생부가 수능보다는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수능으로는 소울권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 그리고 모의고사, 만약에 학생부가 훨씬 더 좋아. 그런데 예를 들어 모의고사도 지금 3학년 때부터 3월, 5월, 6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7월을 칠 거고요. 또 방학이 끝나고 나면 9월을 치게 될 겁니다. 9월을 치게 되면 그때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는 향상이 어렵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 보니 보통 학생부가 수능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경우에는 수시 지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정이나 하향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수시 적합형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시에서 만약에 6회가 전부 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뒤가 없어요.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갈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가 이런 전형을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지원을 1회에서 2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 우리가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내가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앞으로 제 7월, 9월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교과 성적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수능 최저가 충족이 가능한가 여부, 이 부분을 1차적으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학생부하고 수능이 지금 비슷하다, 지금 학원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학생부 어떤 내신이나 이런 부분도 뭐 서울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한 중상위권 정도, 보통 가장 고민이 많은 내신 때가 2등급 초중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예, 2등급 초중반이면 내가 이거 어디 써야 되나, 애들이 아예 방향성을 상실을 하거든요. 방향성을 상실을 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왜냐하면 워낙 학교가 많기도 해요. 학교가 많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보통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적정으로 쓰는 데가 뭐 다 생각하고 계시는 대학일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건국대라든가, 조금 안정 쓰면 동국대라든가, 아니야 나는 그냥 교과만 쓸래라고 하면은 조금 낮게 들어가면은 막 국민숭실까지도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들이 전부 다 2등급 초반은 2등급 초반, 2등급 중반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대학에서는 그러면 나는 어떤 전형을 써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물론 수능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좀 오르거나 이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잖아요. 3월, 5월 못 치다가 6월 달에 갑자기 한 번 잘 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저희 재원생들 중에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물론 계속 오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7월, 9월을 가면서 성적이 오히려 다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한번 써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다만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학생부가 수능하고 비슷하지만 나중에 11월에 갔을 때는 정시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상향이나 이런 어떤 지원을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학생부와 수능이 비슷한 경우에는 가장 많이 좀 지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실 겁니다. 면접이나 논술 전형 중에서 면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정을 보시게 되면 수능 전이 있고 수능 후가 있습니다. 수능 후 전형 대학들 중에서 최대한 조금 선택을 하셔서 혹시나 수능이 조금 잘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내가 면접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가능성은 당연히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수능 준비에 누구보다 좀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어떤 학생
그 학력 수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학생부가 수능보다 훨씬 적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향 지원은 좋지 않습니다. 간혹 하향 지원을 꼭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 이제 저희가 수능 응시 이후에 정시 지원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그런 전형 위주로 한두 개 정도를 한번 써 놓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논술이나 면접과 같은 이런 대학별 고사를 같이 좀 준비를 해 나가는 편이 훨씬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논술을 하면 좋겠다 또는 논술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기준 자체를 단순히 학교 내 내신 성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모의고사, 또 전국연합평가 그리고 평가 모의고사 이런 부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1차적으로 얘는 논술을 해도 되겠다, 논술을 하더라도 뭐 서술형이다 또는 약술형이다, 이런 어떤 뭐 주력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논술 유형까지를 제가 1차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수능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학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학생부가 좋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수능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학업 성취도는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논술이나 면접과 같은 이런 대학별 고사까지도 실제로 이제 기말고사가 마치고 나면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전형별로 이제 지원 전에 체크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요 컷은 잠깐 넘기기로 하고요. 자,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설명에서 얘기하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대입 환경 그리고 어떤 변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입 조감도는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가 언젠지는 나중에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기간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아마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주의하실 부분은 어차피 그 전에 내가 어느 대학을 쓸 건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라면 이 원서 접수와 관련된 이 내용만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8일에서 12일이라는 부분은 저희 교육부에서 자, 이 기간 중에 니네 대학에서 임의대로 날짜 정해가지고 원서를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학별로 마감일이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항상 마감일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제가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갑자기 애한테 전화가 와요. 지원 잘했냐 그랬더니 선생님 어제 마감됐대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없을 것 같죠. 애들이 전부 다 자기 어떤 미래와 진로가 걸린 일이니까 굉장히 꼼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를 해놓고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정도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2025년에 비해서 감소했어요. 전체 인원은 감소를 했는데 뭐 수시는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아시다시피 수능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시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이 가장 큰 지금 비중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이건 학생 모집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이 없는 교과 전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학생들을 미리 모집을 하지 않으면 뉴스에서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 지역대들의 어떤 미달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수도권 이런 대학들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내가 내신이 어느 정도 된다, 생기부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판단이 들더라도 단순히 교과 전형만 노리는 부분보다는 수시에서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6
대입 관련 주요 점검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히 상위권 뭐 학생들 그리고 어머님들 중에서는 올해 그 의대가 다시 재작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됐다는 그 뉴스에 상당히 좀 이렇게 기분이 상하셨을 그런 어떤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의대 모집 인원 복귀, 예, 요 부분이 아마 최상위권 지금 뭐 이제 스카이라든가 한 서성한 정도까지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미칠 수 있는데 솔직히 그 아래부터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는 어떤 학생들을 보더라도 수시로 준비하는 학생들보다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N수생들, 정시를 노리고 들어오는 N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 전형에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크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학생들 되게 많죠, 그죠? 전년 대비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 근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전체 모집 인원은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에요. 4만 명이면 대략적으로 이제 뭐 듣기에 따라서는 적을 수 있지만 40만 명 기준에서 10%거든요. 예, 10%다 보니까 물론 그 친구들이 똑같이 작년과 똑같은 어떤 내신 비율로 올라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가 크게 보는 뭐 1등급 대, 뭐 2등급 대 어떤 등급 뭐 구간별로 몇 명씩 배치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요 기준으로 조금 러프하게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작년보다는 그 같은 등급 구간 내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수는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의대보다도 기본적인 지원자 수 증가 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N수생 증가 같은 경우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수시 지원에 있어서는요. 예, 수시 지원에 있어서는 보통은 정시 위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수시 쪽에는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놓는 거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 그리고 탐구 선택 과목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아마 저희 학원도 지금 자연계열 학생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긴 한데 아마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분명히 이제 사탐을 내가 치겠다 이런 친구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 자녀분들 중에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작년 또 그 재작년에 비해서 사탐 응시자 수도 계속 늘어나지만 문제는 이 사탐을 응시를 했을 때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크게 지금 이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시 가면은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 자연계열 학과를 내가 과탐으로 지원하면 아 그래 좋아 니네 3% 점수 더 줄게 뭐 이런 형태의 가산점이 있긴 한데 수시에서는 이게 없어요. 뒤에 나중에 제가 지금 저희 최상위권 대학이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수능 탐구 선택 과목이 완화가 됐다. 예를 들어 의대나 공대도 사문 생윤을 치고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입결이나 이 부분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제가 지금 지역이나 다른 곳에 지금 이제 컨설팅이나 이 부분을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특히나 지금 한 5년 연속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데가 저기 충남 당진에 있는 농어촌 지역학교예요. 농어촌 지역학교. 불과 첫 해만 해도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사탐을 응시해서 나는 최저를 맞추겠어. 이게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안 됐어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맞춰서 그냥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예, 어제도 잠깐 통화를 거기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올해는 탐구 가지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과탐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안 돼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수월하잖아요. 그죠? 수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좀 반기는 분위기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입결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전체적인 대입 관련 이제 환경하고 이런 부분 한번 봤습니다. 보고 나면 이제 대학별 전형, 이제 내가 그러면 과연 어떤 전형을 써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결정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지역도 조금 편차들이 있죠, 그죠? 예, 소위 말하는 학생부 활동이라는 기준에서 활동이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위 말하면 뭐 내세울 만한 활동, 이런 활동들이 별로 없는 그런 어떤 지금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학생들의 어떤 생기부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점검을 한 결과로는 지금 이 지역에서 조금 활동이 좀 잘 된다. 예, 그런 학교들이 보통 이제 한 중상 정도, 아주 상위권까지는 아니에요. 예, 다만 그 중상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학생부 어떤 기재하는 부분이 학교의 프로그램 역량도 있지만은 어떤 선생님들께서 또 작성을 해주시는 그런 어떤 좀 유도리라고 할까요? 예, 그런 또 융통성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활동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중상에서 뭐 상에서 약간 낮은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활동이나 이 부분은 적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기부를 구성해 주시는 그런 어떤 부분 자체는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 말은 뭐 하하, 뭐 하중,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다 뭐 중에서 한 중하 정도, 그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이 좋지 않다, 뭐 종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는 종합이나 이런 어떤 전형은 활용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 부분은 너무 섣불리 단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나중에 이제 어떤 학생부 종합도 종합 유형에 따라서 어떤 역량을 더 보느냐라는 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 아시다시피 기본 골자가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성적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지원하느냐.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목표라는 대학이 어떤 식으로 성적을 산출을 하느냐. 아까 제가 비교를 했던 것처럼 뭐 전교과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국수형 사과학까지만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어떤 고전적인 방법으로 계열별 주요 과목 국수형 사 또는 국수형 과만 반영하느냐. 요 조합에 따라서 성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애들이 꼭 기타 과목을 공부를 안 해요. 그죠?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생기 보면서 되게 뭐라 그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국수형, 뭐 과학까지는 뭐 2등급, 1등급 이러다가 기술과정 5등급 뭐 이런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해서 이 친구면은 아까 기준이라면 한양대를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5등급짜리가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기존에 지금 쭉 유지해온 방향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적 부분, 그리고 교과활동, 수능최저, 일부 대학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다만 교과에서 얘기하는 이 교과 성적과 종합에서 얘기하는 이 교과 성적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자, 네가 인문계열이야. 근데 수학을 되게 잘해. 근데 국어는 못해. 너는 경제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 국어 국문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그런 형태로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 어떤 과목 중에서 또 과탐도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과목 중에서 내가 특별히 좀 잘한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과목들을 조금 면밀히 조금 체크를 하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예, 지금 논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지금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 보셔야 되면 이제 교과 역량이 최근에는 들어서 많이 지금 이제 줄어들었어요. 논술 100 전형이 많아지고 또 뭐 논술 10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교과 어떤 반영 비중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는 많이 영향을 차지는 하진 않고요. 이제 논술 역량 그리고 일부 이제 수능 최저. 근데 수능 최저도 뭐 적용하는 대학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뭐 수능 기준으로 또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뭐 수학이 그래도 만 2등급대 또는 만 3등급 초반 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지금 준비를 안 하던 친구들도 한 번 정도는 논술 전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달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넘겨볼게요. 요거는 이제 전형 방법이나 요 부분을 조금 알기 쉽게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왜냐하면 요걸 제가 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분명히 지금 거기 있는 대학들 중에서 우리 지금 자녀분들이 지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 부분을 대략적으로 이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기준 이제 유무에 따라서 간단하게 좀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 대학을 가지고 다만 이제 실제 수능 최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 번씩 확인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원래는 따로 다 넣으려고 했는데 컷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100 또는 이렇게 교과, 비교과 나눠지는 부분, 그리고 교과의 서류 부분, 그리고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교과 전형에서도 2단계 면접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이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교과 100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교과 서류 부분이죠, 그죠? 요 전형을 그 학생들 그리고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아, 나가 활동이 별로 없는데 이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을 넣어도 될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주요 그 이제 평가 기준 자체가 학생부 교과, 쉽게 말하면 정량 기준이에요. 정량 기준에서 일부의 어떤 서류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서류를 소위 이제 알고 계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를 평가하듯이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이제 저희가 자동진이라고 하죠, 그죠? 자동진, 거기에 뭐 세부 능력, 뭐 특기사항 이런 부분까지 정말 꼼꼼하게 볼 것이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이 일단은 내가 지원하려는 그 학과에 맞는 교과를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교과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어떠한지. 서류 평가지만 나름대로 어떤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저희가 문장으로 써진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평가는 합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교과 이수나 이런 어떤 정량적으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많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조금 뭐 활동이나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서류가 포함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충분히 한번 지원을 해 보실 수 있다. 그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전교과가 들어가는 또 국수형 사과, 아까 말씀드린 한양대는 국수형 사과입니다. 그래서 기타 과목이 좀 망친 그런 어떤 상위권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기타 이제 낮은 대학들은 여전히 주요 교과만 반영하는 쪽도 있습니다.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동국대가 있는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과목만 봅니다. 그리고 그 상위 10과목을 기준으로 1.0과 2.0의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질 않아요. 1000점 만점에 1점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전형은 어떻게 보면은 교과 반영이긴 하지만 교과가 반영된 교과 전형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실제로 이 전형은 조금은 더 종합 전형에 가깝게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발표된 내신 성적대를 봐도 2등급 후반대가 수두룩해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그렇게 한번 응시를 이제 지원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교과 전형이 지금 다른 전형들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섭죠, 그죠? 논술 전형. 성균관대는 지금 작년에 100대 1이 넘어갔습니다. 100대 1이 넘어갔고 보통 90대에서 80대 1. 낮은 학과들도 이제 뭐 30대 1, 뭐 40대 1.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면 그날 많이 겹쳐요. 겹치면 두 군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지원이 찢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교과 전형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교과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교과 전형끼리 겹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최초 합격한 친구들이 다른 학교로 빠질 확률, 소위 말하는 충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9대1에서 10대1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충원율까지 감안을 하면은 실제 경쟁률은 한 3대1에서 4대1 사이 높으면 그 정도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번 지원해 보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디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료들에 보면 보통 70% 컷이 많이 나옵니다. 학과별로 또는 대학별로 70% 컷이 많이 나오는데 70% 컷 기준에서는 뭐 조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한 0.05에서 0.1 정도, 조금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0.3, 0.4 정도까지는 조금 상향 지원이라고, 저희가 소신 지원이라고 하죠, 그죠? 적정 지원은 안 됩니다. 적정 지원은 안 되지만 조금 이제 그 상향 지원 또는 소신 지원 형태로 한번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라인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입결 분포입니다. 다만 요게 이제 연세대 모든 학과가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의예과라든가 이렇게 1.0대로 끊기는 그런 학과 제외를 했고요. 또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학과들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이제 학과별로 70% 컷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됐느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거나 요런 전형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면접은 일단은 저희가 교과 성적 이외에 다른 어떤 요소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신만 보는 그런 전형 위주로 선택을 했고요. 또 일부 과목 이제 반영하는 그런 대학은 우선은 제외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낮은 학과들 기준으로 한 1.8 정도. 보통 지금 높은 학과들, 예를 들어 전화계라든가 이제 생명과 관련된 조금 컷들이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과들 중에서는 한 상위 20%에서 4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성균관대나 한양대, 서강대 라인도 기본적으로는 1.5 이내까지는 들어와야 교과 지원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가능하다. 요 라인 정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뭐 수능 최저라든가 이런 충족 여부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여기에도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라든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붙인다라면 일반적으로는 적정 안정 지원으로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나 뭐 이수 과목이라든가 이런 게 또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들 중에 교과와 서류를 같이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은 뭐 작년 대비 뭐 70% 컷에서 조금은 낮더라도 소신이나 아니면은 조금은 상향 지원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합전형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형하고 서류형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학교가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냥 한번 집에 가셔서 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 동일대학 내에서 아마 전형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뽑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보통 대입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면접 형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최상위권 대학은 어떻게 보통 진행을 합니까? 논술, 저희가 논술에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별도로 주어지고요. 뭐 자연계열이면 수학과학 문제, 그리고 인문계열이면은 뭐 인문 지문 또는 사회과학 지문을 가지고 이제 해석해내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은요. 저희가 학생부를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그죠? 학생들이 그 학생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서류 확인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자, 서류형으로만 우리가 선발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어차피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써져 있는 그 서류들을 전부 다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신뢰를 하지 않고요. 이거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류형으로 뽑겠다라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학업 역량, 뭐 진로 역량, 기타 공동체 역량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은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더 비중 있게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류를 우리가 대학에서도 100% 신뢰를 하지 않는데 그 서류만으로 100% 학생의 어떤 진로 역량을 그대로 평가를 한다?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면접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 좋아. 나는 서류로 일단 얘는 진로 역량이 좀 있을 것 같아. 뭐 성적도 괜찮고 이 친구들을 일단 우리 전형에서 우리가 뽑아야 돼.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래, 우리만 한 30명에서 40명 한번 뽑아놓고 얘들 한번 시점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야. 이런 형태의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서류형은 서류만으로 말 그대로 선발하는 부분입니다. 구분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역량 중에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굉장히 많이 봐요. 어떤 얘기냐? 상대적으로 활동이 조금 부족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이 조금 없더라도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활동들, 또 성적을 조금은 더 보는 전형. 쉽게 말하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전공 적합성이 다소 떨어져도 부지런하게 산 학생들, 그런 친구들을 보통 선발하는 전형이 이 서류형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그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 예, 여기 있죠, 그죠?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좋았어. 그러면 네가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혹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 잘했잖아요. 학생부를 보면. 네가 진짜 잘했는지, 정말 지식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겠어. 라는 그런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이 조금은 더 진로 역량 또는 이제 오래된 용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그런 전형으로 크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학생부보다 수능이 월등하게 안 좋아요. 어쨌든 수시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활동은 많이 했는데 뭐가 방향이 이상한데 또 성적은 괜찮아요. 어떤 특정 학과를 딱 지원했을 때 막 기계공학과 이거는 별로 내가 방향성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할 때 서류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오히려 면접형으로 갔을 때는 실제로 면접 단계에서도 조금 더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류형하고 면접형 대학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건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 학업 우수형입니다. 고려대는 참 잘 나눠놨어요. 예, 정말 나는 뭘 보겠다라는 이름을 전형상에 그대로 녹여놨거든요. 예, 학업 우수형은 말 그대로 학업 역량이 50%입니다. 성적 많이 보고요. 활동을 볼 때도 무조건 내가 학과에 관련된 활동만을 보는 게 아니라 활동 자체를 내가 얼마나 좀 꼼꼼하게 깊이 있게 했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생명과학을 나는 쓰고 싶어요. 뭐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을 쓰고 싶다. 그래서 거기 썼어요. 근데 내가 활동한 것 중에 뭐 국어라든가 영어와 관련된 활동을 되게 잘했어요. 그럼 이런 활동들도 이 계열 적합형보다는 학업 우수형에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반면에 계열 적합형은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이라는 부분을 같이 봅니다. 약간의 창의성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그런 토픽이나 이슈를 얼마나 다루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계열 적합형은 이거는 그냥 특목 자사고 전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일반고 친구들도 학업 우수형과 아주 크지 않은 어떤 내신 차이라면은 충분히 샘플이 나오고요. 실제 작년에도 만 2등급 초반까지는 샘플이 나왔던 그런 전형이니까요. 본인 어떤 생기부나 이 부분 한번 잘 읽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도 마찬가지죠. 융합형과 탐구형 딱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외대도 보시면 서류형, 면접형으로 나눠놨는데 면접형이 상대적으로 진로 역량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이외에 그냥 이원화를 하지 않더라도 뭐 면접 위주로 뽑는 데들 아니면은 서류만으로 뽑는 데들 학교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학생부 상황 또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 또 성적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보고 종합에서도 내가 면접형을 써야겠다, 서류형을 써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한번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요건 한번 최근에 그 자율전공학부 작년부터 이슈가 됐죠, 그죠? 제가 되게 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율전공 그러면요. 애들이 이래요. 아, 선생님, 저 1학년 때는 뭐 생명 했고요. 2학년 때는 기계하다가 3학년 때는 다른 거 했어요. 뭐 다 섞이니까 그냥 자율전공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보통은 지원하는 애들이 예,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진로가 좀 명확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에서 막 흔들려서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많이 선택한 학부가 예, 자율전공 학부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자율전공 학부 자연계죠, 그죠? 예, 자연계 쪽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열과 관련된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 나눠져 있고 자연이 나눠져 있어요. 예, 캠퍼스가 서울 또 이제 수원 쪽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원한 자율전공학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과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와 관련된, 그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고 또 그 과목들의 성취가 얼마나 좋으냐. 예를 들어 경희대 자율전공, 뭐 이제 수원에 있는 자율전공을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지원할 학과는 어느 쪽이에요? 자연계열, 공학계열 쪽일 겁니다. 그죠? 예, 공학계열 쪽이라면은 학과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계열 특성은 잘 나와줘야 돼요. 예.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나는 과학이 조금 약해서 과학도 그냥 내가 나오는 거 편하게 들었고 뭐 사탐도 썼고 또 뭐 진로 선택 과목 많이 듣고 과목이 좀 중구난방인 경우에는 나는 전공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전공에 유리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계열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라서 오히려 다만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하나의 어떤 그런 뭐 기계면 기계, 전자면 전자, 화학이면 화학 이런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자연계열 자율전공이라면 자연계열, 이과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과목도 충분히 이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탐구 다수 이수자가 예, 수시 학생부 위주로 합격이 증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 높은 평가를 받기는 한데 관심 분야라는 부분은 학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본인의 어떤 관심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탐구. 다른 애들 챗GPT 돌릴 때 논문이나 책을 읽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난 이거 하고 그냥 쭉 챗GPT로 뭐 생명, 화학, 물리, 지구과학을 다 했다. 이런 친구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전공학부를 할 때는 오히려 특정 학과에 대한 활동은 조금 적더라도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좀 더 깊이 있게 성의를 가지고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얼마나 잘 기재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 포인트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논술입니다. 지금 혹시 이제 논술 좀 생각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계실까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논술을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논술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6평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울권에 있는 대학을 한번 쓴다. 상위권은 좀 얘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위권이라든가 이쪽 라인까지 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 100분위에서 한 80, 한 초중까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전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변수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 비해서 교과가
실제로 많이 줄었어요. 올해 더 늘었습니다. 논술 100으로만 하는 대학이 실제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라서 이제 논술 실력은 조금은 더 다듬어야 될 것이고, 기타 수능 최저나 요 두 가지 부분만 조금 잘 염두에 두시고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수능 최저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표 정리하면서 조금 깨졌어요. 글씨가 조금 뒤죽박죽한 부분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무라고 적힌 데는 최저가 없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최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2합 5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중위권 친구들이 쓸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이 정도, 한 2등급 후반 정도 나오고, 모의고사가 한 2등급 중반 정도,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한 2등급, 한 2합 5 정도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 전형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유형입니다. 올해 재밌는 게 국민대가 논술이 생겼어요. 근데 국민대가 올해 약술형으로 논술을 봅니다. 문제 유형도 실제로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학에서 일단은 샘플 문제기는 해서 실제로 이 난이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난이도가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이건 저는 경제학과라 수학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 위에 다른 학생들,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 몇 명한테 야, 이거 수학 문제 어떠냐 그랬더니 수능 기준으로 한 3점짜리 정도 쉬운 거는 요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수준이라서, 다만 문제가 이제 국어가, 이제 자연계열도 국어가 포함되고 인문계열도 수학이 포함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한 3등급 대 친구들은 올해 아마 국민대가 굉장히 많이 올해 그 지원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원래 약술형 논술에 서울대가 가천대거든요. 가천대인데 이번 이제 국민대까지 올라오면서 여기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지금 같이 포함되는 이런 대학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요 대학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부 부분, 요 부분도 이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수능 기준에서 수학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작해도 많이 늦진 않습니다. 늦진 않기 때문에 조금 위쪽을 하나 써보고 싶다, 그리고 수능이 좀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꼭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머님들 이제 지원하실 때 가장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걸 들고 와요. 작년 입결. 작년 입결을 많이 들고 옵니다. 심지어 그 재작년 것도 안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선생님 올해 광운대 국제학부 작년에 보니까 4.8등급까지 됐던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아마 실제로 거기 어디냐, 어디가라든가 아니면 서울진로진학 정보센터 이런 부분에, 이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합격자 분포들이 다 찍혀 있어요. 단순히 점수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고 교과전형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건대나 이런 데는 1.5가 떨어졌어요. 근데 1.7이 붙어 나가요. 합격을 해요.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요. 올해 이제 제가 이제 숙명여대까지, 서울권까지 좀 주요 좀 이제 변화 사항들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지금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1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비교를 하려는 그 데이터는 뭐냐면 작년 입결일 겁니다. 그 작년 입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2024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입결이고 이게 작년 입결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들 입결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연계열이 1.42도 낮은 내신은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0.1이 넘게 올라갔습니다. 70컷도 1.4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분명히 작년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작년에 의대 확 한번 늘어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요대 입결은 다 떨어질 것이라고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심지어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려대 학교 추천이 특히 자연계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거 하나 풀었어요. 추천 인원 풀고 수능 최저를 완화를 했는데 합을 완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확통을 풀었어요. 자연계열. 확통을 하나 푸니까 이렇게 늘어나요. 제가 지금 이제 원장님 몰래 여기저기 다니는 그 지역 학교들에서는 이미 확통으로 튼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 미적이 안 되거든요. 예. 실제로 지역 가면 많습니다. 예. 내신이 1점대인데 2합 5를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미 틀었고, 그런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더 늘어났어요. 그죠? 확통을 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실제로 이 속내를 말씀드리면 자연계열은 작년에 학교 추천 전형, 자연계열 학과들은 한 과도 빠짐없이 다 올랐어요. 입결이. 한 과도 빠짐없이. 근데 올해는 무슨 일이 있냐? 예, 수능 최저가 또 완화가 됩니다. 예, 사탐 복시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서류 비중도 축소가 됐어요. 정성평가 요소가 줄어들고 정량평가 요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뭐 모든 학과가 그렇진 않겠으나 전체적인 평균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보시고 그 다음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거의 모든 대학 입시 요강을, 수시 요강을 보시게 되면 딱 첫 장 넘기면 뭐가 나오냐? 전년 대비 변경사항이 나와요. 그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반드시 적어도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은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어머니. 서연고를 써요. 서연고를 쓰고 건동홍숙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죠? 보통 서연고를 쓰게 되면 뭐 서성한까지 쓴다든가 나름대로 점수대에 맞춰서 쓰는 대학 라인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대부터 상명대까지 쓰진 않을 거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뭐 비슷한 대학들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지금 사탐론 많아졌습니다. 그죠? 근데 상위권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면 지금 사탐 2개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있고 사탐 하나로 튼 친구도 있고요. 여전히 이제 과탐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세 학교만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 사탐론 많아졌잖아요. 그럼 사탐론을 하게 됐을 때, 자, 서울대는 포기입니다. 그죠? 최저가 과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이기 때문에 사탐, 과탐은 가능해요. 한 과목으로는 괜찮은데 두 과목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고려대는 어떻습니까? 사탐도 되고 확통도 됩니다. 물론 서류평가 10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로 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과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업경영공학이나 이런 쪽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경영학과에 가깝거든요. 수리적인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 경영학과 쪽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은 어차피 전교과를 본단 말이에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탐 확통을 맞췄을 때는 이론상으로는 지원도 가능할 수 있겠죠. 굉장히 파워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올해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요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내신이 조금 부족해요. 예를 들면 1.5, 1.6 교과 전형으로 상향을 쓰면 어디 있을까요? 전 연고대를 가고 싶은데요. 고대보다는 연대를 추천드려요. 예, 이런 형태로 내가 지원하려는 목표하는 대학과 비슷한 라인의 대학들, 요 대학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뭐 서성한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서강대 같은 경우에 최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죠? 3등급 3개거든요. 3학 9예요. 그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도 입결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일단 지금 서울권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지금 변경사항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뭐 대부분은 지금 수능 최저가 풀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올해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추천을 쓰실 때는요. 지원 자격이 풀렸습니다. 삼수생까지요. 작년까지 졸업 예정자였어요. 올해는 삼수생까지입니다. 삼수생들이 지원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재수생들까지는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좀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정성평가가 신설이 됐고 뭐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만 정성평가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입결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신설되고 대신 면접이 없어졌어요. 근데 최저가 높지 않습니다. 2합 5 수준이에요. 높지 않아서 아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익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홍익대는 항상 좀 예상을 빗나가기도 하고 항상 좀 높아요, 얘들이. 근데 여기도 지금 확통 사탐이 또 자연계열 지금 풀어놔서 이것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수능 최저가. 예, 그리고 숭실대도 마찬가지로 2합 5에서 2합 6으로 지금 다운이 됐고요. 다만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2등급 중반, 초중반 친구들 아마 숭실대 이 교과 전형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 수학이 기하미적으로 예, 제한이 되어 있어요. 확통 응시한 친구들은 자연계열 응시를 못하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위권대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상명대입니다. 상명대는 2025학년도 입결은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최소 물론 학과마다 컷은 다를 수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한 0.3에서 0.5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위 대학 중에서는 이 상명대 부분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 뭐 기타 나머지 대학들도 조금씩 바뀐 부분은 있으나 예, 너무 많아서요. 예, 그 부분은 예,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별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수시에 좀 더 맞다, 학생부가 좀 더 좋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 위주로 가져가야 됩니다. 교과 전형 위주로 가져가야 되고 반드시 2개 이상은 예, 적정 라인으로 좀 써주실 필요는 있어요. 비슷하다라고 하면 조금 얘기는 달라집니다.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내가 적정 라인을 오늘도 아까 학생이 한 명 물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교과 써야 돼요? 종합 써야 돼요? 물어보길래 제가 생각할 때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얘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너무 학생 기를 죽이면 안 돼서 지금 현재 성적은 비슷해요. 비슷한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낮춰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능 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그 대학으로 일단은 1차로 추천했습니다. 추천한 상황이고 물론 이게 이제 9월 모의고사 가채점까지 가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내신에 비해서 3학년 돼서 또 수능이 확 오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조금 더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능 대비와 더불어서 예, 내가 수학이 좋다라고 하면 반드시 예, 논술 전형은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예, 세부 전략은 이제 뭐 추후에 또 저하고 또 이렇게 뵐 기회가 있다고 하면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인 예, 지금 지원 전략 수립이고요. 2025학년도 아까 표로 잠깐 보여드렸던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이 뭐냐면 1.5 이내라고 해서 서영과 아무데나 써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전화 주셔가지고 1.5 서영고 된다면서요,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어느 학과에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보다 낮은 과도 있어요. 예, 1.5 밑으로 떨어진 학과도 있어요. 작년 고대도 있었어요. 인문계열은 1.6까지 떨어진 학과도 있고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지노선 아니면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할 때는 최하 1.5까지는 들어와야 예, 수시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로 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85점, 100분위 합 기준 285 이상입니다. 그러면 비교하기는 조금 더 편하시겠죠. 내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정시 점수대랑 수시 지금 나이 성적대를 비교를 해서 내가 어느 쪽이 좋을 것인가.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신은 1.3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는 한 270대 라인이에요. 이 친구라고 하면은 자 1.5 이내니까 서성한까지 무조건 될 거예요. 아 무조건 아니지만 예 죄송해요. 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거 쓰면은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써요 애들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까지 썼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정시에서는 답이 없어요. 중경예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9월 가채점까지 보고 아 내가 정시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전부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최하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요 라인까지는 걸쳐놔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도 대략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수능체제 충족 가능성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올해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많아졌어요. 4만 명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10%예요. 예. 관연도 대비 10%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단순히 나눠도 뭐 1등급대가 뭐 한 1,600명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과거의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용기를 부렸다가 올해는 정말 객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예.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지금 학생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정시도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9월 모평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원이 육모하고 비슷하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모를 신청한 기간이 언제냐면 의대에 그 발표되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발표 났잖아요. 이제 중간고사만 이제 9월 이제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신청하고 나면 모르겠어요. 인원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6월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많아요, 어머니. 어차피 많기 때문에 관연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학생들 지원시킬 때 100% 다 지원은 안 시켜요. 다만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는 예, 적정 라인에서 지원을 하고 한 3개 정도를 좀 소신 상향 위주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데 물론 학생의 어떤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기본 골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모의고사 월등하다면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경희대까지는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써요? 학생도 쓰기 싫어하고 근데 발표가 났어요. 수능을 쳤어요. 발표가 아니고 수능을 쳤단 말이에요. 수능 치고 다다음 날인가 연락 주셨어요. 선생님 경희대라도 쓸 걸 그랬어요. 딱 그 얘기가 매년 나옵니다. 매년. 예. 올해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당시에도 그 전형을 추천드려요. 경희대 네오를 안정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형 수능 후 면접 전형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내신에 우리 애가 이 정도인데 경희대를 어떻게 가? 근데 막상 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은 거기라도 쓸 걸. 제가 그 얘기도 하거든요. 생짜 재수보다는 할 거면 반수를 해라. 이 얘기까지도 해요. 지금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한두 개 정도는 좀 양보를 하는 그런 어떤 미덕도 좀 필요하다. 후회보다는 아쉬움이 낫다. 요 부분이고요. 지금 요 PT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 정도만 또 부탁을 드릴게요. 학생들 보통 보면 이제 1학기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일부 이제 뭐 수능 최저나 이런 거 이제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면 나 이제 종합만 쓸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진로, 이제 진학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게 되면 제가 하는 진학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필요한 전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고, 보통은 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2개 합을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 2합 5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아직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난 2개 과목으로 5를 맞출 거니까 2개 과목만 준비할 거야. 큰일 나죠. 그죠? 예. 생각보다 삐끗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빠지긴 하겠지만 역시 상위권 친구들 남아있을 거고 또 애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6월 평가가 그대로 가진 않겠지만 6월 평가 킬러가 없어요. 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던 과목이라도 순식간에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를 내가 몇 합을 맞추는 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과목을 전체적으로 좀 유지를 해줄 필요. 그 두 가지. 그래서 학생들이 풀리지 않도록 그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저도 막 이제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다 못 담고 요약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두서가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설명의 내용 그래도 요번 3학년 때 지원하시고 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이게 오늘 고3 요강을 갖다 정리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들어보시고 결론.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인 거죠. 뭐 설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입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으니 그냥 잘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하자. 이걸 뭐 어떻게 해요? 어머님들이 뭐 이게 뭐 무슨 올해 이렇게 컷이 변할 거다. 뭐 대학이 요강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대학 입시 지원 상황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다.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뭐 각 기업들 재무제표 보고서를 다 이렇게 읽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그냥 믿을 만한 증권사에다 맡기고 잘 운영해서 수익 내게 해달라 이런 것처럼 그런 거 같고, 저희 오기석 소장님 모셔갖고 지금 저희하고는 2년 좀 넘었나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원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오신 분이고 워낙 꼼꼼하신 성격이라 우리 아이들 원서 쓸 때 한 명 한 명 물론 뭐 저랑 마지막에 이렇게 다 조율해서 결정하겠지만 상담을 이제 직접 하시는 과정상에서는 부모님들이랑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구할 거 요구하시고, 뭐 요구할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재수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요구사항이죠. 밑에 아직 둘이 더 있다. 뭐 절대 재수는 안 된다. 아니면 뭐 재수 불사. 우리 집은 뭐 2대 이하로는 못 간다. 할아버지가 안 도와준다. 2대 이하로 대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어머님들 오랜만에 뵙는 분도 많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니까 이렇게 제도교육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12년째잖아요. 제도교육에서. 그렇죠? 유치원 빼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고3 때 이제 대학 보내겠다 생각하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마간산처럼 쫙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뭐 아이가 다 이쁘잖아요. 그죠? 한 4살 때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속색이 시작하면서 뭐 뒤집어 놨다가 뭐 그런 말도 안 돼. 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평생 할 그런 속색이는 약간 똑같다 그러는데 아직 속색인 애들, 뭐 많이 안 색인 애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오늘 오신 어머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아는 어머님들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2025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현서 어머님 제 설명에 처음 들은 게 2022년이겠네요. 그렇죠? 2022년도에 제 설명회를 듣고 저희하고는 애를 맡기고 지금 이제 3년째 중3 때 와서 중3, 고1, 고2 뭐 저희하고는 다 이렇게 오래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유림이 어머님은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제 설명회를 처음 들으신 게 2018년도더라고요. 8년째 제 설명회를 듣고 계신 큰애가 대학 가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가 다 돼가는데 둘째가 또 이제 고3이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내년에는 가끔 안부나 이렇게 전하고 사는 걸로 이제 올해 끝내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표가 있는데 기말이 끝나요. 기말이 끝나면 7월 첫째 주에 다 끝나고 7월 10일부터 이제 고3 강좌가 이제 뭐가 없잖아요. 이제 내신이 없으니까 이제 수능에 올인하는, 지금도 뭐 정시 올인하는 아이들은 이미 수능 준비만 계속 하고 있지만 수시하는 아이들, 학생부전형 하는 아이들도 끝나면 이제 10일부터 뭐 바로 이렇게 수능.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6월까지는 재수생의 시간이고 7월부터는 재학생의 시간이다. 1학기 때 애들이 바쁘잖아요. 학생부 정리도 해야 되고 계속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신경 써야 되고. 재수생들은 어때요? 보통 작년에 떨어지고 애들이 지금 멘탈이 안 좋죠. 그래갖고 겨울부터 일을 갈고 막 봄에 막 하다가
이제 슬슬 힘 빠질 때고 재학생들이 이제 수능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름부터는 재학생들 끌어올려야죠. 물론 그 뭐 반수생 뭐 이런 애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예비군인 거의 15만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방어하려면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원껏 공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애들이 원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관리 방안도 짜고 뭐 고3 올해 맡은 팀들 회의도 하고 그런 거고 이제 학생부가 마무리가 되고 7월 27일부터 이제 그 수시 원서 쓰는 상담을 시작합니다. 수시 원서 쓰는.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시작하면 언제 끝나느냐? 원서 접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안 끝나요. 계속 많이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 대학 아니면 안 가! 이랬다가 조금 이렇게 또 한 주 지나면은 그래도 하나 더 내릴까? 그래도 하나 더 내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 원서 상담을 가능하면 저희가 두세 번 정도에 끝내면 제일 좋은데 두세 번 정도에 안 끝나니까 갑자기 또 전화가 오잖아요. 또 여기서 전화를 받으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예. 이 대한민국 그 남성과 여성의 그 귀의 두께를 평균 측정을 해보면 여성의 귀의 두께가 훨씬 얇다라는 학계 보고가 있는데 어머님도 귀가 얇기 때문에 또 어디서 들으면 원장님 여기도 쓰고 싶은데요. 여기도 요건 뺄까요? 요건 넣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9월 그 한 10일경에 원서 접수가 마감될 때까지 계속 아마 소통을 해야겠죠.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일단 그 수시 원서 쓰는 저희 학원 아이들은 수능 최저는 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관악 동작 아이들에 비해서 저희 아이들이 수능 최저는 잘 맞추는 편이죠.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교과 전형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교과 전형이라는 건 결국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천이고요. 학교의 추천이잖아요. 예, 학교의 추천이고 하나는 최저죠. 예,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면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차후의 문제고. 자, 추천 전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 싸워야죠. 예, 준다 안 준다에 이제 밀당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위권 뭐 서울대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저희 학원에 서울대 간 아이들이 지금 60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직윤으로 가내고 그 중에 한 2분의 1 정도는 그 일반으로 가내고 나머지는 정시로 가내고. 근데 이제 직윤이 항상 이제 밀당이 아주 심하거든요. 누굴 줄 거냐? 이게 1등을 원래 줘야 상식에 부합한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나오느냐? 붙여야 되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학과를 낮추면 주겠다. 뭐 나머지 대학도 뭐 이런 거예요. 학과를 네가 이과를 쓴다면 안 주겠다. 그러나 이 정도 과를 쓴다면 주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웃픈 이야기인데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 주요대 이제 중상위권 이상의 주요대의 추천 전형을 학교에서 줄 때 학교에서 추천을 해봤자 뭐 요새는 뭐 하긴 그 대학들이 많이 늘려나서 제한이 거의 없거든요. 명수 제한이 줄 수 있는데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애한테는 줘봤자잖아요. 줘봤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6장을 수시원서 6장을 추천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이런 뭐 어느 학교까지만 뭐 몇 장까지만 주겠다. 1인당 뭐 장수를 제한한다. 뭐 온갖까지 뭐 학교마다 달라요. 매년 보면. 근데 뭐 싸우는 거죠. 그 학교가 몇 명 보내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애가 어딜 가느냐가 관심사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밀당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오고 물론 저희랑 긴밀히 상의하셔야죠. 저희가 이제 최저가 어디까지는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시 지원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추천 전형을 받는 아이들은 선택을 6장을 다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수시 지원할 때는 이제 기본 전략이 6승 전략은 되게 바보 같은 전략이에요. 6승이란 6개를 다 붙는 거 6개 다 붙어서 뭐예요? 그죠? 예, 그래서 3승 3패 정도의 전략이 좋은 건데 중상위권, 중위권 기준으로 그러니까 3개는 무조건 붙는다.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재수시키면 안 되니까. 2-3개는 무조건 붙는 거. 근데 나머지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6승 전략이 좋은 게 아니다. 6승을 한다는 얘기는 안정적으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안정적으로 붙는 데를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안정적인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컨설팅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윗대학을 이제 적극적으로 소신, 상향 지원하려면 2-3개 정도는 딱 붙여놓고 그 위로
한 칸씩 한 칸씩 띄어가면서 원서를 쓰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여름방학 때 이제 계속 그런 그 수시와 관련된 상담이 진행이 될 거고, 여름방학 강좌들이 막 시작이 되겠죠. 근데 강좌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그 형태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쓰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면접 일정이, 논술 일정이 수능 전에 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과 논술 일정이 막 잡힐 거고, 이제 입시 시계가 막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일정표고요. 요건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대부분 다 뭐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월 달이죠. 이제 10월 14일 날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근데 요번 육모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워서 이게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이런 논쟁들이 항상 있는데, 수능이 쉬우면 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고 수능이 어려우면 재수생이 유리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 애들도 다 알죠? 이번 육모 보더니 이건 제 점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맞았어요. 뭐 이런 거고. 그죠? 좋았다가 뭐 그러는데,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고난이도의 문제가 상당 부분 출제될 거다. 그렇죠?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 킬 당하고 계셔서 킬러 문항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능의 난이도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쓰는 건 9월 모의고사까지, 9월 3일 모의고사인가요? 까지 보고 원서를 쓰는 거고, 10월 모의고사 마지막으로 보고, 학원에서는 거의 1,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모의고사를 보죠. 계속 시간 재서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약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강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13일 날 대망의 수능을 보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한테 저희가 쫙 톡을 보내서 빨리 가채점에서 보내라, 학원으로. 왜 그러냐 하면 최저를 못 맞출 것이 확실시되는 학교는 면접을 안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그러니까 바로 보내라. 그러면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카톡을 안 읽고, 전화를 해보면 전화기가 꺼져 있고 그리고 한 이틀쯤 있다가 전화가 오죠. 선생님,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재수학원 어디 가면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있고, 까불지 말고 빨리 와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시 그 합격자 발표가, 수능 성적 그 발표하면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1차 충원, 2차 충원, 3차 충원.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수시 합격자 충원 발표가 났는데 그 등록 기간을 한 이틀밖에 안 줘요. 그래서 그때 등록을 빨리 하셔야 돼요. 등록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까먹고 안 하면 밀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뭐 입시를 거의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별별 문제가 다 있었는데, 옛날에 그 서울대 일반전형은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1단계 붙은 애들만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1단계 합격하면 면접비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한 어머님이 이제 맞벌이 하는 집이었는데, 문영여고 나온 김모양 어머님이신데, 현대시장에 살고 있는 엄마가 돈을 안 낸 거예요. 1단계를 붙었는데. 그래갖고 갑자기 전화가 왔고 난리가 나고, 그날 토요일 날 오후인가 면접이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택시 타고 걔가 수학교육 갔었었는데, 서울대 사범대 행정실로 올라가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하니 면접 보게 해달라. 돈이 그건 몇만 원 하지도 않는데, 그거 없어서 안 내진 않았을 거 아니냐. 이게 뭐 이렇게 된 건데, 하나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보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막 빡빡. 근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뭐 공무원, 거의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갖고 제가 막 싸우고 막 조용히. 그래갖고 결국 보게 했는데 붙었어요. 그래갖고 뭐, 제가 명품 넥타이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근데 슬프게도 제가 넥타이를 안 맨다는. 저 넥타이 맨 거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 수시 발표 충원 기간인 전화기를 굉장히 주시하고 계셔야 된다. 갑자기 문자로 오고 이렇게 뭐 언제까지 뭐 등록해라 뭐 해라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거고. 자, 컨설팅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1학기 내신 마무리되고, 생기부 기록 다 끝나고, 모의고사 육모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아이가 이제 고3 때 3월,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봐왔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들어야죠. 국영수 선생님들한테 얘 지금 국어 3인데 얘 몇 가지 갑니까? 2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고3을 처음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이만큼인데 얘가 3인데 2까지 갈 수 있습니까? 2까지 갈 수 있으면 쓰는 거죠. 2가 필요한 전형을 못 갑니다. 그러면 안 써야겠죠.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써야겠죠.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컨설팅 파트와 고3 수업하시는 모의고사를 또 여름방학 때 계속 진행하니까 선생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 아이의 그 수능 가능성, 즉 정시에 이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까지인가, 수시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을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가를 뽑아내야죠. 뽑아내서 원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듣고, 그 다음에 진로 듣고, 뭐 무슨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 외갓집 어딘지 확인하고 뭐 이런 거죠. 숙식이 가능한 친척집이 있는지 가능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컨설팅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이거를 매년 이제 이슈가, 자 보세요. 컨설팅은 아까 쭉 설명을 들어보셨지만 요강을 갖다가 분석하고 아이 성적 분석해서 매칭을 시키는 작업인데, 수시원서 6장을 쓰는 아이들이 검토해야 되는 대학의 숫자가 보통, 물론 최상위권 애들 빼고요, 중상위권은 보통 몇 개를 검토할 수 있냐면 10개에서 20개 사이를 검토할 수 있어요. 다 매칭 시켜보는 건 뭐 이 아이의 유불리, 이럴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거고 반은 노가다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무슨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대략 이렇게 뽑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매칭시키고 최저, 그 다음에 합불,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성향, 그 다음에 면접을 잘하는 아이냐, 면접을 잘 못하는 아이냐, 교과 비중, 학업 비중이 높은 데로 가야 되냐, 면접 비중이 높은 데로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매년 등장하는 이슈는 비용을 받고 할 거냐 안 받고 할 거냐, 이 이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학원에 이제 좀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고 저희 학원에 이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계속 보내주시는 그런 학부모님들한테는 비용을 안 받습니다. 비용을 안 받고, 근데 이제 이런 부모님이 있죠. 뭐 이렇게 뭐 좀 옛날에 좀 댕기다가 또 그만뒀다가 한 과목만 다니다가 뭐 이런 집들이 이거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유 어머님이 이거 컨설팅비 좀 내세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원장님 제가 집 명학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여태까지 안 그러다가,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오랫동안 다니고 이렇게 거의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온 아이들은 비용을 안 받고 하는 거고, 이게 명수가 사실은 컨설팅을 해달라고 다 해줄 수 있는 게 시간이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외부생들, 뭐 관학동작 아이들이 보통 이제 컨설팅,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많은 합격생을 내왔다는 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니까 이렇게 오면 정해진 명수만큼은 비용을 조금만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 아셨죠? 예. 그래서 뭐 비용 조금 내라 그런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뭐 변함없이 다니는 애들은 안 받는 거니까 그거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컨설팅 할 동안에 뭐 이렇게 도저히 이거는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당연히 할 거고.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원서를 쓴다라는 건요, 정말 이건 솔직한 고백인데 저희들이 시간을 얼마나 많이 쏟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더 꼼꼼하게 보느냐. 그렇잖아요. 명수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서 뭐 많이 도와주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들, 애들 그런 중심으로 좀 더 보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뭐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엄마가 이제 이렇게 좀 좋은 엄마고 저희 학원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주시는 엄마냐 하면 이렇게 뭐 중상고일을 많이 소개하는 엄마.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뭐 민지 엄마는 맨날 올 때마다 뭐 먹을 거 사다 주시는데 그런 엄마도 좋은 엄마인데, 그런 엄마 중상고일을 많이 소개해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다. 요새 학령 인구가 줄어서 저희가 사실 학원하면서 학생 모집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는 학원이거든요. 저희는 뭐 거의 광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나도 안 하는데 요새 신입생 모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제가 나온 난강고등학교는 뭐 옛날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60명 15개 반이었거든요. 900명이었어요, 한 학년이. 근데 지금 보니까
한 50에서 170 사이 한 학년이. 그래갖고 와, 고등학교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중학교 그 전 난강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 옛날 선배인데 여쭤봤더니 중학생은 신입생이 70명이 안 된대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이 동네가 뭐 이 동네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학령 인구가 너무 감소하니까 학원에 이제 그 문의 오는 학생들 자체도 작고 그래갖고 요새는 아, 이게 학원을 이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되나요? 지금 7월까지 하고 그만하면 난리 나겠죠. 그럼 안 되죠, 고3 애들. 그리고 이제 내년도 해야 돼요. 제 딸이 내년에 고3이라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겠죠. 예, 뭐 어쨌든 그래서 학원을 안 할 수도 없고 관악구 동작구의 대학 제대로 보내는 그래도 거의 유일한 학원인데 없어질 수도 없고 애들은 뭐 해야겠고 참 골치 아픕니다 요새.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을 좀 어떻게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그렇죠? 근데 또 이따가 선생님들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저희 선생님들은 뭐 저희 학원에 이제 뼈를 묻겠다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참 골치 아파요. 예, 이런 것들이. 자, 면접 얘기입니다. 면접 논술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일단 학생부 면접은 1대1이에요. 왜 1대1이죠? 학생부가 애들마다 다르잖아요. 학생부를 보고 질문을 하는데 그렇죠? 예. 자,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에 면접이 있는 전형이든 학생부 전형을 하는 곳은 학생부를 보고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가 애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 문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대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명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면접을 뭐 나눠서 한다고 한들 그걸 갖다가 이제 문제를 뽑아내고 그렇죠? 뭐 요새는 뭐 AI가 좋아서 뽑아달라 그러면 뽑아주는데 그걸 또 100%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아이가 그 면접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10배수 정도는 뽑죠. 최소 10배수.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대답해봐. 그래서 얘는 이제 답변 내용은 괜찮은데 뭔가 좀 태도가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포스처, 자세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찍어야죠. 촬영하고 네가 봐봐라. 네가 교수님 너 저렇게 이러고 뽑겠니? 당당하고 밝고 자신감 있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해라라고 이제 찍고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죠. 교정해주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면접 과정이. 이것도 거의 1대1이고. 그다음에 그 제시문 기반 면접이 이게 대학마다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때쯤 되면 제시문 기반으로 이렇게 뭐 문제를 주고 면접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는 사실 다 있습니다. 뭐 전 과목이 다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무슨 기계공학과를 쓰는 아이가 수학과 물리 관련해서 제시문 면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강의할 수 있는 수학선생님, 물리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뭐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는 아이나 뭐 이런 약대를 지원하는 아이가 화학이나 생명과학 관련 면접이 필요하다. 그거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다 계시고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반이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이. 원래 학원의 수업이라는 거는 뭐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에 어느 면접 수업을 하겠다. 그래서 반을 모집을 하고 하는데 이게 반이 구성이 돼요. 갑작스럽게 다 몇 명씩인데. 그럼 이것도 거의 저희는 3년 동안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는 책임감 때문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수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명 놓고 다 수업을 해. 왜냐면 붙여야 되니까. 그죠? 합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뜨리면 가만 안 계실 거잖아요. 그죠? 원장님 믿고 3년 동안 맡겼는데 처참한 결과를 받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붙여야 되니까 저희는 한 명이라도 면접을 다 해야 된다. 근데 많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부생 받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이런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뭘 하셔야 돼요? 중상고의를 모아야 된다. 이걸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면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면접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지원이 끝나면 학교별로 전형별로 학교별로 이 아이가 어떤 면접을 보는가를 그 소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집체교육이라 그래서 면접에 관한 일반론 강의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아예 1대1로 스케줄 잡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계속합니다. 수능 이후도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이제 내신이 끝나면 아이들한테는 수능 국어, 수능 영어, 수능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그 다음에 논술, 면접, 요 수업이 딱 남는 거죠. 자, 수시 올인이다. 정시는 없다. 왜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얘는 수시에서 무조건 붙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저는 알죠. 저는 압니다. 얘는 수시 6장 중에 무조건 붙는다. 그럼 얘는 정신은 없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자, 얘는 이제 정신은 없다. 왜? 특정 과목을 너무 못해서 정시로는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아이는 이제 수시 올인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거잖아요. 뭐하러 다요? 어차피 정시로 안 갈 건데. 최저를 꼭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수시 정시 병행형이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수시를 쓰는데 떨어지더라도 정시 카드도 있다. 어떤 애들은 자, 학생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시 아니면 논술 두 가지만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아이도 있겠죠.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상황이. 이게 수능 공부라고 다 똑같은 수능 공부가 아니라 애들마다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면 예시 1, 이 아이는 수시 올인형인데 3개 등급의 3합 5가 필요하다. 근데 현재 국어 3, 영어 1, 뭐 수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3 이렇게 나온다. 얘는 어떻게? 영어는 이제 절대 1등급을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고, 그러면 영어 1등급 한다는 가정하에 3개 영역에 5등급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2개 합 4가 필요한 거죠. 3합 5가 2합 4로 변하는 거죠. 그럼 2합 4로 변하면 국어가 3이고 수학이 2고 과학이 2, 3 왔다 갔다 한다. 참 모호하죠. 다 시킬 거냐 말 거냐. 근데 보통 수학은 등급이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 계속 2등급 받던 애도 실전에서 보면 4등급 허다해요. 수학은. 그런 일이 정말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은 1번부터 쭉 진행을 하다가 보통 이제 요새는 이제 준킬러라 그래갖고 한 3, 4번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막 어려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운영을 잘못해서 한번 꼬여버리면 거기서 시간을 잘못 써버리면 그냥 100분이 다 날아가요. 순식간에. 수학 100분 보는데. 그래서 수학은 정말 예측이 안 돼요. 물론 모의고사를 계속 시간제에서 보는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수학 갖고 최저를 맞출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 국어하고 탐구를 어떻게 삼합사를 만들어낼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특정 과목에다 시간을 더 쏟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악기가 약하면 현악기를 좀 강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원 수업이라 그러면 뭐 국어 보내고 영어 보내고 수학 보내서 뭐 어디 이틀 보내서 뭐 사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고3의 수업이라는 거는 이게 조율의 문제예요. 조율의 문제. 야, 너 이거는 접어라. 이런 거고. 이하보다 뭐 이거 뭐 너무 쉽죠. 국어 버려야죠. 그렇죠? 국어가 4가 얘를 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친다고 갑자기 뭐 2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 높은 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어 3이다. 영어는 올릴 수 있거든요. 영어 3을 영어 2로 만들어라. 아우, 이거는 뭐 얼마든지. 2달 주면 말만 들으면 말만 들으면 때려도 된다라고 허락만 해주시면 무조건 만들죠. 3등급, 2등급 만드는 건 2등급, 1등급 만드는 건 어려워도 3등급, 2등급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로. 저건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만들 수 있다고. 그거는 3등급 맞는 아이가 2등급 맞게 하는 데는 정말 좀 문제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령을 모르거나 단어를 모르거나,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투입하면 나오는 거예요. 국어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최저를 어떻게 맞출 거냐를 과목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것만 딱 시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 수시 정시 병행형이나 정시 올인형은 다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전 영역을 다 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한다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 정규 수업을 합니다. 정규 수업을 하고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를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나눠지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 아이가 있어요. 얘는 영어는 1등급이 나올 것 같아. 무조건. 그런데 얘는 7월부터 11월까지 영어 수업을 계속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의고사만 보는 거예요. 매우.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의고사만 계속 보고 분석만 하는 거예요. 질문만 받고.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영상 찍은 거나 좀 주고 너 필요한 것만 어려운 것만 봐라. 난문만. 이렇게 하고 뭐 수강료는 반만 받고. 이런 거죠. 반을 왜 받냐? 반은 받아야지. 여기 걔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들마다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이게 막판으로 갈수록 고3 수업이라는 건 가르치는 것보다 자료예요. 자료.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맞는 자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쉬운 거를, 부족한 거를. 예를 들면 뭐
어떤은 국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 독서에서 과학기술 지문은 아예 틀린다. 못 읽는다. 이런 애들은 과학기술 지문만 쫙 뭐 3년치를 뽑아서 주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지. 익숙하게. 왜냐면 소재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사회 지문을 계속 틀린다. 사회라는 건 정치, 법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문 틀린 애들은 그것만 계속 주고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질문을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수업이 그냥 다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랑 통화할 일이 많아지죠. 7월 달부터는. 어머니 이 과목 이렇게 할게요. 뭐 친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하면 그냥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그러는 거고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얘는 왜 수업을 이렇게 안 해주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애들마다 다 다르고 정 안 되면 뭐 따로도 가르치는 거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예.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럼 아니면 특정 과목 특정 단어는 뭐 이과 아닌데 수원 수투는 나오는데 미적에서 계속 틀리다 그러면 미적 따로 합시다 뭐 이런 거죠. 뭐 2달 동안 맹폭합시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도 하고 질의응답만 받기도 하고 모의고사 관리만 해주기도 하고 정규 수업을 진행해. 그래서 이제 학생 성향에 따라서 과목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다. 일단 결과는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하고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되니까 자 정시든 수시든 어떤 특정 과목에 어떤 등급이 필요하면 그 등급을 맞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런 거죠. 저희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 오래 보내신 부모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는 니에 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니에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맡고 있는데 이 선생님 너무 바쁘다 그러면 선생님 하나 더 붙고 잠깐 줘 내가 할게 뭐 이렇게 밀고 땡기고 막 던지고 받고 막 이런 게 자유자재로 되는 학원이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수업이 가능한 거죠. 여름방학부터는 이렇게 막 갑니다. 필요하다면 막 이렇게 간다. 애들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요청하세요.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 부모님들 해달라는 대로 해줄 거니까 저희 판단하고 똑같다면 요청하시고 뺄 거 빼고 넣고 늘릴 거 늘리고 아셨죠? 애랑도 계속 소통하시고 야 오늘 원장님 그러시는데 이거 막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막 이런 데더라. 그러면 너 뭐 전화하세요. 제가 뭐 다 우리 애들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는 우리 관악동작 아이들 합격시키는 맛에 사는 사람이 붙여야 돼요. 이게 붙여야 애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합격시켜야 아이를 만날 수도 있지 이게 떨어뜨리면 애들이 못 보기 때문에 애들이 피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붙여야죠. 올해 이제 물론 김종환 선생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3 아이들이 우리 수학과 김종환 선생님에 대한 그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이죠. 그래서 김종환 선생님은 저희 학원에서 이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 학원에서 분필을 처음 잡아본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갖고 지금 3년째 고3을 맡고 있는데 물이 올랐어요 완전히. 참 잘하시고 워낙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3학년 아이들 김종환 선생님에다가 이제 뭐 쭉 고3 해오셨던 우리 장상익 선생님이나 그 외에 또 한 분 정도 이렇게 서브로 들어가서 한 반당 보통 2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팀장급은 이제 김종환 선생님이 맡아서 하실 거고 수학은 애들이 뭐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는 제일 의존도 문제는 이게 천사표라 문제예요. 저랑 맨날 싸우는 게 뭐가 문제냐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뭐 1학기까지만 다니다가 그만둔 아이가 카톡으로 질문하면 다 받아주고 있고 이런 학원 안 다니는지 우리 애나 좀 신경 쓰라고 그만둔 애는 왜 챙기고 있어? 원장님 그게 어떻게 그래요? 이런. 근데 영어는 우리 국상 선생님도 거의 저희 학원에서 데뷔한 거나 마찬가지인 우리 고3 영어 맡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굉장히 뭐 맨날 새벽까지 자료 만들고 뭐 하고 뭐 이런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갖고 계속 자기가 만들어요. 계속 모의고사를 만들고 출제하고 해서 애들 뭐 지금 방학 때 영어 어떻게 시키겠다라고 벌써부터 일을 갈고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원장님 절로 가세요. 아니, 내가 좀 해준다고. 저도 영어 선생인데 저 수업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 선생님이고 국어는 이제 환쌤인데 이 환쌤은 이제 분석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 엑셀로 이 아이가 몇 번 틀리고 이걸 다 분석하셔서 그 애한테 맞는 국어가 제일 많이 자료가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영수는 이런 선생님들이 뭐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맡아서 진행하실 건데 이게 수리논술은 전용원 선생님 이분은 이제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 학원 아이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두 반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더 갈라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별로 더 나눠진다고. 그래서 이게 일요일 하루를 저희 학원을 위해서 빼놓으셨는데 이게 일요일 하루 갖고 안 되는 경우가 매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도 아주 고민인데, 그래서 그 저희 학원에서 전용호 선생님도 거의 10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수리 논술, 그 다음에 수학 면접. 그래서 지금 뭐 논술이 다시 이렇게 막 그 대학들이 늘려요. 논술 전형을 계속. 연대고대는 뭐 없앴다가 생겼다가 올해도 다 보죠. 올해는 둘 다 보는데, 그래서 웬만한 대학들은 뭐 자연계는 그 논술이 다 있어서 지금 저희 학원 애들도 매년 하고 있죠. 논술 경쟁률이 아까 그 보시면 뭐 100대 1, 50대 1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실경쟁률이 안 높고, 그러니까 100대 1인 아이 중에 논술을 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공부하고 온 아이들은 반의 반도 안 돼요. 쓸 게 없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논술은 준비를 잘하면 붙는 거예요. 저희는 매년 합격자가 나오니까 논술은 준비를 잘하면 붙는 거고, 이게 논술 그 원서 쓰는 것도 사실은 우리 전용원 선생님 평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논술로 얘 연대 써도 됩니까? 이런 거죠. 뭐 얘 한양대 써도 됩니까? 그 정도의 답안을 이 아이가 작성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밖에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답안이면 이 정도 대학 가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A반, B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면접반, 그 다음에 뭐 연대 논술, 고대 논술 이렇게 다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상위권대, 그다음에 뭐 논술을 아예 못하는 대학은 없으니까 상위권대하고 뭐 중상위권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반이 더 세분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방학이 3.5주 되죠? 예. 근데 이제 강좌를 짤 때는 보통 한 4주 내지 5주짜리 이제 강좌를 짜 놓고, 학원이 이제 혹서기에 잠깐 쉬는데, 이제 고3은 안 쉬어요. 뭐, 당연히 안 쉬어야겠죠. 예. 근데 우리 철없는 고3 아이들은 그래도 며칠 쉬겠다. 그러면 별무반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미리. 고3 이제 여름방학 이후로는 이게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학원이 슈퍼갑이에요. 지금 너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어디 가서 공부할 건데? 농담이지만, 예, 말 안 들으면 정말, 예, 지금까지 눈치 봐준다고 뭐 시험 본다고 애들 예민한데 안 건드린다고 지금부터는 뭐 실전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 그동안 잘 그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안 떨어뜨릴 거니까, 저희가 합격률이 90%가 넘는 학원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잘 안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예, 그럼요. 떨어뜨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그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요 건물에서 처음 여기가 이사 온 건데, 요 건물에서 처음 개강한 게 2008년이에요. 오래됐죠, 정말. 인테리어도 이렇게 낡고, 뭐 애들은 아무리 도배를 해도 낙서를 또 해놓고, 애들이 갇혀 있으니까 그런 거 빠삐용 아시죠? 막 감옥에다 낙서하는 거 막 이런 기분으로 아이들이, 예, 그렇게 하는데, 뭐 중간에 뭐 책상도 몇 번 갈고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학원을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잘나서 이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잘 보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계속 이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원을 계속 해 나가려면 우리 아이들을 합격시켜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야 또 부모님들이 학원에 대한 신뢰를, 빅 마우스가 돼서 뭐 저기만 보내면 된다, 뭐 이렇게 돼갖고 저희도 학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 아들, 소중한 아이들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자, 원서 쓰는 과정,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수업 진행되는 과정에 관해서 항상, 예, 열려 있으니까, 예, 제 핸드폰 번호를 가능하면 오픈을 안 하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학원으로 전화하셔갖고, 네, 요청하세요. 필요하신 만큼. 예, 같이 힘 합쳐서 꼭 성공합시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서로 이렇게 좋은 얼굴로, 아유,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우리 아이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훈훈하게, 예, 이렇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3 어머님들 모아놓고 우르르 설명회를 할 건 없네요. 예? 유림이 어머니 8년 동안 설명회 들으신다고 굉장히 고생 마지막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